개념을 확실히 많이 봤습니다. 개념. 네. 애들 가르치실 거예요? 아니 가르치는 건 아니고 근데 걔네가 학원 숙제를 물어보거나 할 때 저도 배웠던 거긴 한데 확신을 두고 애들한테 말을 하지 못하니까 그 유튜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해보지 않습니다. 성함이? 김치. 이거 맞죠? 네 맞아요. 네. 예전 제 여자친구 이름 김희진인데 되게 흔한 이름인 것 같아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편하게. 네. 아니 음악로에서 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즘에 해외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게 필수라 이거를 배워야지 뭐 아이들도 이기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함이? 제가 모르는 경자? 그다음 우리 박 기자님. 영어를 다 외운 옛날에 통째로 교과서를. 유형대 중학교는 가만 다 다른 놈이 있구나. 당연히 너무 지금도 계속 관심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뭘 못하겠는데 그런 계기가 가지고 이번 새로운 계기. 네. 정현정. 그냥 너무 루즈해진 것 같아요. 이제 생활하는 게. 그냥 그렇게 뭘 해볼까 하다가 마무리를 하신다고 해서. 삶의 텐션을 업시키기 위해서. 네. 그 뒤에 계신. 저는 캠프 하우지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파주에 네, 봉인청이요. 봉일천, 파주 봉일천 캠프하우스. 네. 거기서 바버샵에서 일을 했는데 그래도 적응력이 있는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워낙 영어 하는 걸 좋아해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어느 누구한테든지 지지 않는 그 제스처든지 뭐든지 말하는 게 스피킹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업그레이드돼 있는 말을 만들고 있어요. 업그레이드. 자기 개발. 우리 뒤에 최한 부회장님. 네. 전 전혀 잘 몰라서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도전.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저는 강정옥이고요. 이 영어 교실에 참석한 계기는 우연히 카페 그거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고요. 제가 배우는 목적은 저기 쌓이는 이 밑에 있는 영어 교실이라고 했는데 제 입이 좀 트였으면 원하는 이 밑에 있는. 예. 그걸 원해서 왔습니다. 이거 돌아가려면 큰일인데. 우리 네, 이영재 춘입니다. 필리핀 그 유학원을 한 10년간 아이들 영어 연수를 데리고 다니면서 영어를 배운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콩글씨밖에 안 되고.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에 또 미국 무대에 있던 자리에서 배우면 좀 빨리 배우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최경 원장님 영어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많이 크니까 이제 배워서는 지금 크루즈 여행 클럽 의정부 지부를 하고 있는데 좀 배워서 좀 세계 여행하면서 좀 활용할까 하고서 왔습니다. 예. 말문이 트이겠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지라고요.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이 거의 다 해당이죠. 아이들 교육도 문제고, 저도 같이 그걸 보면서 같이 좀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 공부할 때 저도 같이 하고 싶어서 이런 좋은 기회를 참여해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대략 제가 생각했던 그 욕구, 니즈랑 비슷하고 다른 데가 다 똑같아요. 거의 연령대가 이쯤 되면 첫 번째로 이제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 거고, 그다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교육에 좀 도움 좀 주고 싶고, 그다음에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비슷합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비슷한데 이거를 이제 이뤄내려면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순이에요. 어순. 얘기 많이 들었지. 어순 다르다. 그런 얘기는 뭐 1박 2일 들은 거 아니잖아요. 어순이 다르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순을 극복하는 훈련은 많이 안 한다고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그거를 연습을 해서 체득을 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제가 실제로 제가 영어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과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득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게 내 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지루할 정도로 제가 이제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반복할 거예요. 이거는 경험 없는 자가 아니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실질적인 결과를 냈던 것들. 제가 중학교 학생들 데리고 이건 그냥 뭐 거짓이 아니고 실전에서 다 드러났던 부분들이니까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학생들이 있었던 거니까 중학교 학생들을 토익 시험 아시죠? 대학생들이 900점 넘기기 힘들어요. 요즘은 이제 토익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웬만하면 전보다는 점수를 많이 내긴 하지만 제가 학원 문을 열었더니 20년 전만 하더라도 토익이 중학생들이 800점, 700점 넘는 것도 쉽지 않아. 지금도 자격이 대학생들 뭐 700점 넘으면 영어를 잘한다라고 인증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중학교 외고반 애들이 700점 떼가지고 명함을 못 내밀어요. 800점이 넘어야 좀 잘한다고 하고 900점 넘는 아이도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강조했던 건 어순 극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모으고 제가 영어를 말을 되게 잘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유학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 이제 유학파는 아니죠.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공부했던 건 이미 직장에 취업을 했다가 은행에서 보내줘서 갔다 온 거예요. 연수 다녀와. 나름대로 제가 입행할 때도 수석으로 입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시험만 봤다면 1등을 하니까 인사부에서 너무 잘 봐가지고 굉장히 많은 교육을 시켜줬어요. 정말 저한테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뭐 그러면서 뭐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하는 일이 뭐 영어로 쓰던 일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한국인들끼리 모여 있으면 제가 말을 못한다라고 느낀 적은 없는데 아무래도 뭐 교포는 말할 것도 없고 좀 일찌감치 유학을 다녀온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유창성이라고 하죠. 영어로 플루언시. 유창성은 따라갈 수가 없어도 습관이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토종 영어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어를 좀 잘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어순 극복이에요. 어순 극복. 자, 우리는 이거를 반복을 할 거예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엄청나게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 주어동사, 주동 이거를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 말은 서술어가 어디 나와요? 동사가 어디 나와요? 맨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엄청나게 공부했는데 콜롬비아 대학교에 가서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는데 나름대로 영어 부심을 갖고 갔는데 남미에서 온 애들, 유럽에서 온 애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 말의 유창성이. 화가 나더라고. 나는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놈들이 말을 훨씬 잘해. 근데 주워 듣기는 했지만 그걸 현장에서 체험하기는 처음이었죠. 왜냐면 어순 때문에 그래, 어순 때문에. 걔네들은 말이 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단어가 좀 다를 뿐이지 어느 책이 똑같다고요. 기본적으로 뭐 불어처럼 명사 앞에 남성, 여성 뭐 이런 거 붙고 안 붙고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기본적으로 주동. 독일어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가 뭐죠? 리베 디죠? 주어가 뭐예요? 동사 리베. 저도 그것만 기억해요. 자, 불어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뭐예요? 주 때문에. 여기 다국적. 주어가 뭐야? 주. 동사. 네. 그죠? 이것은 소년이다. 불어. 바시형 계약성이에요. 바시가 이거. 소년. 발음은 뭐 정확하잖아요. 계약성. 주어 동사에 주어 동사 기본적으로. 자, 중국어 볼게요. 중국어. 너 도서관 간다. 위치 도서관. 중국인이세요?
자, 그럼 볼게요. 주어 뭐야? 니, 니. 동사 뭐야? 취, 취. 도서관이 듀시관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물어볼 때 이 취부치 듀시관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자 여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한 건 전부 다 주어는 우리말도 맨 앞에 나오잖아요. 주어 다음에 뭐 나왔어요? 이게 무지무지하게 다른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다른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럼 나는 도서관에 간다. 주어 뭐예요? 나. 동사. 간다죠? 간다. 몰랐던 건 아니지. 이거 다 들어봤죠? 다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 어순을 극복하는 연습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입이 열리냐 열리지 않느냐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생각은 했지만 그거를 그렇게 연습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1어 한번 볼게요. 1어는 제가 전혀 몰라가지고. 그러면 1어로 그는 도서관에 간다. 누가 해보실 수 있어요? 아, 야, 아래와 뭐라고? 비웃지라서 안한 지가 오래돼서. 아니 알아야 비웃지. 카레와 이마 도서관이 있대요. 약간 느낌도 일본인 느낌. 그래서 그러면 주어가 뭐예요? 아래와 아래와. 그다음에 동사는 그 맨 뒤에 왔네. 똑같죠.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어랑 이러는 우랄 알타이 어족 들어봤죠? 우랄 알타이 어족은 서술어가 어디에 온다? 뒤에 온다. 라틴어는 서술어가 어디에 온다? 주어 다음에 돼.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이게. 무지무지한 차이예요. 이거를 인식을 하면 극복하는 연습, 어순 극복이라 했잖아요.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주동.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는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는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하면 혼나. 나는 간다 학교에. 이걸 바꿔놔야 돼. 계속 바꾸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동 연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못했던 영장문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번 수업의 목표는 뭐다? 어순 극복이다. 어순 극복. 극복이란 말을 쓴 거는 알긴 알아. 어순이 다른다는 거 알아. 근데 극복을 하려는 그런 체력과 심리 연습은 별로 하지 않았다. 이거를 이제 빡시게 할 거다 이런 거. 아시겠죠? 수업의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좀 수준이 는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어순 극복 수식어 편도 들어갈 건데 여기 약간 맛은 보긴 봐요. 자, 배치님의 말을 하면 우리나라 말은 수식어가 아무리 길어도 똑같을걸? 아마 제가 주소 느끼는 그래요. 수식어가 아무리 길어도 명사 앞에요. 그래? 그죠? 아무리 길어도 명사 앞에요. 근데 라틴어 계통은 수식어가 혼자 수식하면 명사의 앞에 오고 길어지면 명사 뒤로 가요. 뒤로 가. 수식어가 뒤로 가는 게 우리나라 사람을 환장하게 만든 거야. 주어 동사만 가지고 다 되진 않거든. 주어 동사 가지고 웬만한 건 극복이 되는데 그 다음에 명사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수식어예요. 부가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앞에 와서 그게 머릿속에 다 개념이 돼 있는데 영어는 길어지면 뒤로 가고 짧으면 앞으로 오고 미쳐버리잖아 이거. 그죠? 근데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까지 극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들어는 봤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거 들어봤죠? 별거 아니야. 우리가 어렵게 접근해서 그래. 막 그거 시험으로 보니까 좀 틀리면 어때? 시험 보면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돼야 되고 관계부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이거 가지고 맨날 시험 봐.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 뒤에 관계대명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 하면 어때? 말만 되면 되지. 설명만 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시험을 잘 보게 만들긴 하지만 처음에 입을 열 때 주저하면 혼을 내도 틀리면 혼내자. 자신 있게 얘기해라. 영어는 우리말이야? 외국어잖아. 저희 미국인들 많이 만났잖아요. 미국인들 우리말 틀려도 창피해? 창피하지 않지? 왜 미국인들이 우리말 틀리면서 뭐 얘기하고 박수치고 재밌어하면서 우리가 영어 틀리면 얼굴이 빨개져. 미쳤어? 이런 사대주의가 어딨어? 이거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영어 틀린다고 창피하지 말아라. 우리나라 말 틀리면 그건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틀리는 걸 일도 창피하거나 불편할 필요가 없다.
뻔뻔할 필요도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 못하는 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이게 뭐 잘하는 분 계시면요.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갈게요. 자, 주어 동사만 알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팔품사는 알아야 돼요. 야, 이거 쌍팔년도 옛날에 팔품사 했는데 이제는 팔품사 안 할 줄 알았더니 팔품사를 또 해. 세상에 거저가 어디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구조는 알고 가야 돼. 그래야 주동을 할 거 아니야. 왜냐면 품사를 알아야 어디다가 주어 자리에 갖다 놓지, 어디에 동사 자리에 갖다 놓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단어 공부 좀 하셔야 돼요. 제가 다른 건 도와줄 수 있지만 단어 공부는 스스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단어가 꽤 많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단어들만이라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팔품사를 공부할 건데요. 아까 제가 영어가 어떻게 되냐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구조가 조금씩 길어질 거야. 목적어가 나오고 보어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 그릇에다가 8개의 품사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요번에 해봤잖아요. 집어넣을 건데 기본적으로 뭐 모든 품사가 다 중요한 건 아니고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가 문장을 만드는 거니까 동사를 기준으로 중요한 건 명사하고 형용사만 하면 돼요. 일단 팔품사 중에 명사하고 형용사 엄청 압축됐죠. 8개를 다 알아야 되니까 갑자기 제가 팔품사 얘기했어요. 여러분 눈이 다 커졌어. 에이씨 좀 거저 먹으려 했더니 또 팔품사 또 나와 이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팔품사에 너무 스트레스 갈 필요 없다. 부사이죠. 부사 들어봤죠? 부사는 문장의 주요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사는 그냥 영어를 막 유창하게 하려고 부사를 막 만드는 사람도 있어. 회화하다 보면 그럼 길어지잖아요. 부사를 달면 갈수록.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she is pretty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앞에다가 she is 졸라 pretty 이렇게 막 뭔가 붙이려고 그래. 그냥 너무 졸라 pretty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사를 붙이면 말이 조금 강해지긴 하지만 우리는 뭐 쓰면 좋긴 한데 너무 부사는 연연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슬림하게 딱 전달하고 싶은 것만, 필요한 것만. 그것도 어려운데, 그죠? 그것도 어려운데 그거에만 이제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릇에 담을 건데 다시 한번 뭐하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인데 어떤 품사가 중요하다고요? 명사와 형용사. 그래서 지금 동사를 기준으로 명사와 형용사를 끼워 넣는 연습을 하면서 이제 문장을 기본적으로 만드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도 어떤 품사가 있는지는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다닥다닥 붙어 있고 칠판 쓰다가 움직이는 칠판이니까. 자. 필기 나가셔야 돼요. 제가 이 안에 뭐 대한민국의 어떤 교재를 보시더라도 저는 뭐 교재 거의 안 보는 거 없잖아요. 훨씬 자상하고 친절하게 다 적어놨으니까 직접 타이핑해서, 물론 뭐 왕년에 했던 거를 막 갖다 복붙했지만 다 있으니까 필기는 거의 하실 게 없어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듣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복습을 하시고 싶으시면 집에 가서 그냥 그거 보시면, 좀 반말로 해놔가지고 학생들한테 하던 거를 좀 그대로 옮겨가지고 존댓말로 바꾸다가 제가 이 교재를 받는 한 2달 걸렸거든요. 너무 길어지는 거야 이거. 그래서 그냥 반말로 쓴 짐을 양해해 주시고요. 자,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동대감, 형부접전. 다시 한번 명동대감, 형부접전. 제가 어머니 계시라면서도 이 팔품사 못 외우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면 쉽잖아. 명동에서 이거 뭐 아주 고전적인 거죠? 많이 들어봤죠? 대감이 형부랑 한판 떴다. 접전. 명동대감, 형부접전. 자, 여기서 아까 중요한 거 우리가 명사하고 형용사라고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장을 좀 만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가 fluent 하면 형용사고 fluency 하면 명사예요. fluent 하면 유창 아니고
플러스 하면 유창함이야. 명사가 되는데 와 이게 지금 단어가 명사지형 명사지 겁나 헷갈려. 헷갈리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위치만 알면 뭐의 위치만 알면 영어는 뭐로 시작한다? 주어. 주어 다음에 뭐 나온다? 이 위치만 지키잖아요. 그러면 원어민들이 우리 두 분이 영어로 대화를 하고 온 건 아니잖아. 그죠? 두 분이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죠. 누구랑 대화하려고 영어 하는 거야? 원어민하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찰떡같이 알아들어. 저는 써본 사람이잖아요. 뭐 제가 말하는데 문법 선생이긴 하지만 문법적으로 다 맞게 하겠어요? 한국어도 틀리게 하는데 급하면 영어 더 많이 틀리지. 찰떡같이 알아들어. 근데 주어 동사 어순이 뒤집히잖아요. 그럼 잘 못 알아들어. 우리가 뭐 옛날에 국어할 때 많이 했던 것처럼 띄어쓰기 중요할 때 아버지가 방해하고 아버지 가방해하고 다르잖아요. 이것처럼 주어 동사 어순은 좀 중요해요. 그 부분만 지켜주면 품사 따위 뒤에 나오는 거 좀 틀려도 무방하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 굉장히 많았던 거 관사, 정관사, 부정관사 스트레스 겁나 받았죠. 물론 정관사가 붙었냐 부정관사가 붙었냐에 따라 뜻도 달라지기도 하고 수일치가 달라지기도 해. 이게 단수가 되기도 하고 복수가 되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The poor 하면 가난한 사람들, the rich는 부유한 사람들, poor people, rich people 이걸 갖다가 짧게 잡는 용법들이 있어. 특수한 용법들인데 그거는 배워두고만 안 배워두고만이야. 왜 굳이 가난한 사람들 the poor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poor people 안 놀라면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부가적으로 된 용법이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 뭐만 지키면 된다? 주어, 동사. 그러니까 주어를 형용사로 써도 형용사로 쓰고 그 다음에 동사로 써잖아요. 그럼 의사소통 된다 안 된다? 된다. 뒤집으면 안 돼도 그 순서만 지키면 거의 됩니다. 굉장히 긴 말을 해도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 제가 외환딜러 했는데요. 그 시간대가 주로 아시아권에 있는 은행들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이제 뭐 도쿄, 싱가포르, 홍콩 거기에 있는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카운터 파트들하고 이제 소통을 하는데 딜링 머신을 할 때도 있고 전화를 할 때도 있고 싱글리시 들어봤어요? 싱글리시? 싱가포르 잉글리시? 들어봤죠? 걔네는 중국어인지 영어인지 구분이 안 돼. 언어 그 인토네이션 자체가 예를 들어 뭐 Are you going to school? 이러면 Are you going to school? 아니 중국어처럼 흉내도 굉장히 어려운 근데 우리보다 플런시 훨씬 좋아. 주동이기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처럼 영어를 문법은 잘하지만 말을 못하는 민족도 없고 샤이하죠. 샤이. 부끄러워한다고. 이렇게 창피해. 미국에서는 똑같아. 근데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뭐만 지키면 주어 동사만 지키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명사는 문장 속에서 뭐가 되냐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요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주동만 가지고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을 할 거니까 얘네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부어가 된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겁니다. 자, 명사 주목보 시작. 명사 주목보. 명사 주목보. 명사 주목보. 속으로 야, 내가 이 나이에 해가지고 명사 주목보나 같이 따라할 줄 꿈에 생각 못했네.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확장이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력이 늘어서 2기로 넘어가면 들어봤죠? 명사절, 명사절, 부산 이런 거 가지고 좀 긴 문장을 가지고 다채로운 걸 만들 텐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따라오시지 않다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안 되면 계속 주동만 갖고 하는 거야 그냥. 자 이런데 주동만 갖고 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아무튼 근데 명사라고 쓰여있는 거 명사뿐만 아니라 명사구라는 걸 배울 거예요 우리가. 명사절 아무튼 그 덩어리들이 전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들어가다. 이걸 일단 명심하면 돼요. 이해되셨죠? 주목보. 자, 이 교재의 거의 대부분 동사예요. 왜? 주어는 명사 하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을 끌고 올 것이냐는 누가 결정해? 이 동사가 결정해요. 이 동사가. 그래서 우리 수업의 거의 90%는 동사가 됩니다. 단문. 자, 대명사는 뭘 대신하는 거예요? 명사 대신하는데 우리가 문어체
그 일반적인 문장을 보면 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회화에서는 대명사 쓸 일이 그닥 많지 않아. 기껏해야 뭐 he, she, you, we 이 정도 빼놓고는 it 잘 안 써요. 잘 안 쓴다. 거기다 뭐 them 잘 안 써. 우리는 거의 직접적으로 영어 회화할 때는 내가 지칭하고 싶은 대상을 직접 소환합니다. 사람 이름을 한다든지 기껏해야 뭐 my dad, my mom, 뭐 my uncle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명사 쓸 일 없어. 아무튼 중요한 건 뭐 대명사 명사 대신이라는 것만 알면 되죠. 감탄사 이건 뭐 더 쓸 일 없죠. 감탄사야 뭐 제가 여기 감탄사도 정리는 해놓긴 했거든요. 근데 감탄사는 뭐 제 실전 경험상 그래요. 여러분들도 뭐 원어민하고 중국도 미국에 있어 분도 계시니까 감탄사를 정확하게 쓴다니까 얼굴 표정으로 다 알아.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감탄사보다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비속어 더 많이 써. 감탄사는 뭐 누가 아우씨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뭐 그러겠어 누가 화나면 fuck 이러지. 영화를 봐도 실제로 그렇더라고. 제가 미국 독립기념일 날 그 뉴욕에서 폭죽 정말 3시간 동안 폭죽을 하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 근데 그 어린애가 옆에 서가지고 계속 오쏘 이러더라고. 네. 많이 그거 들어보셨죠? 그 계속 네, 애들 많이 쓰죠. 뭐 이런 그 감탄사들이 있는데 걔가 오쏘를 했거나 와 했거나 다르더라 어차피. 그러니까 감탄사는 뭐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다음에 형용사는요. 형용사 주어 된다 못 된다. 형용사가 주어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자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밖에 없다. 주목보. 그럼 형용사는 뭐라냐면요. 보어하고 수식을 해요. 형용사는 보어가 되고 수식이 돼요. 좀 이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동사 두 번째 형식을 공부할 때 할 겁니다. 자 이름만 자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저는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자 뭘 바꾸는 걸 좋아해요. 뭐 인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뭐 뭔가를 굉장히 많이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꾸는 걸 좋아해요. 자 근데 형용사는 보수예요. 인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형용사는 보어가 되고 수식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형용사는 보수다. 형용사는 보수다. 아시겠죠? 네. 자 보수니까 얘는 보어가 되고 그 다음에 수식해지는 거 두 가지만 합니다. 이거를 알아두면 여러분 굉장히 편해질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부사는 뭔가를 막 수식할 거야. 이 부사가 막 수식할 건데 지금 여기서는 부사에 대해서 거의 안 해요. 그냥 내용만 알아두세요. 부가적으로 나중에 공부를 하면 부사는 저절로 하게 돼 있으니까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형부동문 부사는 형용사를, 부사는 다루고사를, 부사는 동사를,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거예요. 형부랑 동문이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잘 안 까먹어. 이제 희한하게 또 기억이 나. 자, 부사. 형부동문. 네, 형부랑 동문이야. 매부랑 동문하면 생각이 안 나 갑자기. 헷갈리면 안 돼요. 형부동문. 자, 접속사는 말 그대로 뭘 할 거예요? 연결을 할 거죠. 우리는 연결 잘 안 할 거예요. 연결하면 연결해서 문장이 복잡해지죠. 이 실력이 업그레이드되면 접속사를 공부를 할 겁니다. 나중에는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으면 접속사 없이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는 알잖아. and. 이건 알죠? 그리고. 그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실력 문장이 and가 제일 어려워. 문장이 길어지면. and 때문에 주어하고 동사 찾기가 겁나 힘들어요. 수능이죠, 수능. 수능 어법성판 나오면 내가 2개 나오다가 지금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수일치라는 거하고 and 문제만 나와요. 거의 대부분. 기본적으로. 자, 문장을 굉장히 얘가 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접수사 나중에 공부할 거고요. 전치사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 아파하는 품사 중에 하나가 전치사예요. 뭘 써야 될지 겁나 헷갈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는 알잖아. 어디에 이거? 안에. 위에. 이런 거 알죠? 이런 거 아는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헷갈려지기 시작하면은 이 인이 장소가 아니고 상황으로 바뀔 때. 그 다음에 우리 for 하면 뭘 알고 있어요? 위하여죠. 위하여로 쓰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 for가 어떤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때 이렇게 추상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물리적인 위치를 생각할 때 편한데 추상적으로 들어가면 겁나 어려워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원어민들도 얘기해요. 굉장히 배운 사람들, 인텔리들도 전치사는 어렵다. 자, 어려운 건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스킵은 아니고 대충 틀려도 된다. 틀려도 된다. 그러면 우리 전치사는 이것만 알면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장방식. 뭐냐면 전치사 다른 거 좀 잊어버리시고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상황 이런 거 다 까먹고 기회가 나면 배우고 장소, 방법, 시간. 요거 정도만 알면 돼요. 장소. 근데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요. 어디서 만나자고 했는데 그거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장 큰 장소는 in, 두 번째로 큰 장소는 on, 그 다음 작은 장소는 at. 이런 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컬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관용적으로 쓰이는 전치사가 있어요. 농장 같은 경우는 in the farm 하면 어때서? on the farm. 우체국에서는 at the office. 이렇게 좀 관용적으로 정해진 전치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무시해도 된다.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면서 또 지속적으로 바뀌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요새는 전치사 관련 시험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고 적당하게 붙일 수만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연도 앞에 전치사 뭐 쓸까요? in. 월 앞에. 월드인이에요. 자, 특정한 날짜 앞에 on, 시간 앞에 at 이렇게 쓰는데 실전에서는 전치사 거의 안 쓰고 막 써. 그냥 in 1966나 그냥 1966나 어차피 다 발음을 이렇게 하는데 자, 다 벌써 1시간도 안 지났는데 이걸 뽀록이 하기 시작하네. 자, 다 알게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전치사로 장방식을 만든다라는 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거는 아셔야 돼요. 전치사는 혼자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전치사 다음에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돼. 반드시. 그래서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했다 해서 전명부라고 하는 거예요. 전명부.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전명부. 자, 우리는 이런 품사들을 가지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의 이제 문장을 집어넣을 거예요. 자, 아시겠죠? 우리 단어 몇 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잠깐 쉴게요.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자, 팔품사 간단히 정리되어 있죠. 그래도 심심할 때 여기에 있는 단어 정도는 좀 꼭 필수단은 아니더라도 외워두시면 좀 우리가 특히 미군 반응원리 시민참여위원회에서 종종 만날 그런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좀 좋습니다. 우리가 또 혹시 알까요? 뭐 미국에 있는 미군 기지 한번 다 이렇게 탐방할 기회가 생길지. 저는 여러분들도 영어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기서 배우시는 걸 갖다가 이렇게 써먹을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자, 베이스, 솔저, 밀리터리. 한 번씩 따라 읽고 제 발음이 좋진 않아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요즘은 좋잖아요. 이거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오니까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는 거하고 뜻 한번 보면 이런 애들이 명사다 이렇게. 자, 시리즌.
자, 그 앞에부터 city, city, protest. protest, 뜻 외우세요 머릿속에. 자, relocation. relocation, 이전 굉장히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의 이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앞에 있는 CRC가 평택 캠퍼 브리스를 가면서 지금 이놈의 기지를 돌려주지 않아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시위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하겠지만 저는 조만간 시위하러 갈 거예요. 청와대 앞에서도 하고 그 국방부 앞에서도 하고 할 겁니다. 자 그다음 development. 개발 얘기 계속 나오죠. environment. pollution. 그 환경 오염 그러면 environment pollution이야. agreement. camp. democracy. history. government. land. return. conflict. construction. economy. negotiation. 그러니까 내고한다고 하죠. 자, decision. vote. access. transformation. 자, 이런 애들 가지고 주어 자리에서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집어넣고 보호 자리에 집어넣을 거예요. 얘네들이 주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동사는 제가 따로 읽지는 않을 거예요. 명사하고 동사하고는 명사에서 동사가 파생되기도 하고 동사에서 명사가 파생되기도 하는데 어미 변화만 있으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어미에 관련된 건 제가 단어에 대해서 특별히 알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부가적으로 좀 할 텐데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대명사 하나만 더 보고 싶게요. 예전에 했던 거, 중학교 때 했던 거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 감아도 나올 걸 아마? 이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제가 독일어를 했는데 독일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나중에 나이 먹어도 정관사는 기억나거든. 생각나요. 독일어 배우신 분. 이거 다 기억나실걸? 데어 데스 덴덴 디 데어 데어 디 다스 데스 덴 다스 디 진짜 생각나더라고. 야 이게 그 선생님 말이 너무 신기해. 소름 돋았어 정말.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전 독일어 기억나는 게 지금 학력고사도 독일어로 봤거든요. 근데 이리베트 디밖에 기억이 안 나. 다른 거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그거랑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이 정관사 이것만 기억나.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 이것만 기억나. 아무튼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대명사는 기억이 나실 거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소 목소. 주소 먹자는 얘기예요. 자 주소 목소. 자, 주격 소유격 목주격 소유격이 소유 대명사인데요. 이게 지금 별로 쓸 일이 없지만 나중에 좀 쓸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눈 감아 보시고 한번 기억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제가 I 하면 I, my, me, mine 이거 할 거예요. 못 하셔도 돼. 틀려도 상관없다. 다시 하면 되지 뭐. 그죠? 자, 눈 감기 싫으시면 안 감으셔도 돼요.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I 하면 I까지 해서 I, my, me, mine 해보겠습니다. 자, I, my, me, mine. 보시는 분들은 뭐야? 기억이 전혀 안 나시는 거야? 기억 안 나면 보셔도 돼요. 자, 누가 보는지 안 보는지 한번. 자, you, we, 여기서 약간 좀 I, my, me, mine은 굉장히 자신있는데 we부터 좀 뿌리기 시작하네. 자, he, she, they, it. 오케이. 자, 제가 리액션 왕을 합니다. 제가 이거 선물을 좀 진짜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 좋을 만큼 나름 선물을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뭐 출석왕. 제가 출석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출석하라고 해도 그리고 여러분들 100% 출석해서 뭐 내가 뭐 할 건데. 일정 부분 여기 맨 마지막에 한 10명 이상만 남아도 소비의 목적은 달성을 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미국 이주관련해서 동지가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끈끈한. 근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면 100% 출석하신 분한테 제일 많이 출석하신 분한테 진짜 입이 찢어질 만큼 선물 줄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진짜로. 네. 근데 뭐 이렇게 다양한 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리액션 왕. 자, 아이만 이거 지금 대명사 한번 해보겠다 손 들어보세요. 리액션. 아 예. 뭐 선물 드린다는데 안 해. 우리 그럼 박기봉 선생님. 네. 네. 자, I, my, me, my. you, You, your, you, yours. he, His, his. she, She, her, hers. we, We, ours, ours. it, It is it. it, It is it. they. They, them, theirs. 박수. 자, 이거 좀 기억했다가 이렇게 리액션 왕으로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다. 점점점. 자, 이렇게 잘하시는 분에게 점수를 드리지만 손을 들었는데 잘 못해. 근데 열심히 해. 그럼 따블 들어갑니다. 이게 처음부터 잘해서 뭐 점수를 많이 따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좀 낮다 할지라도 점점 올라가는 열정을 갖고 있다. 저는 열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열정적으로 생겼잖아요. 또 목소리도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제 삶이 열정이에요.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수업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게 얼굴은 별로 안 재밌게 생겼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보면 더 재밌다는 것도 있고 원래 엄청 수다스럽고 별명이 아줌마 이쪽으로 굉장히 수다스럽고 이렇게 입이 가볍거든요. 얼굴과는 전혀 다르게 그런 걸 앞으로 느끼게 됐거든요. 그리고 좀 사실 재밌어요. 요새 좀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농담도 좀 줄고 막 그랬는데 인생의 그 90%가 농담으로 일관되는 게 농담을 너무 많이 하고 야단도 되게 많이 맞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신단체 활동하다 보니까 사람이 진중해졌어요. 짜증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아무튼 수업 좀 가급적이면 재밌게 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 주어 동사로 여러분들에게 그거만큼은 날개를 달아야 될 거고 오늘 끝난 건 아니고 잠시 쉬었다가 물 좀 마시고 정각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네. 이거 학생들이 커피 사다 주고 그러던데 진짜 어이가 없네.